정부가 이 기업들이 돈을 쌓아두고 시중에 풀지 않다 보니까 경제가 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기업이 만약에 투자나 배당 그리고 임금 인상으로 돈을 쓴다면 앞으로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식으로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규모만큼 세제 혜택을 줄 것인지 취재 기자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경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기업이 쌓아놓은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가계소득을 늘려야 경제가 살아난다. 그래서 기업이 돈을 풀어야 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건 세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세제 패키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이렇게 세 개입니다. 즉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에 기업이 돈을 쓰는 경우 세금을 깎아준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인 기업은 총 배당 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이면 되고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인 기업은 총 배당 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대기업은 5%가 적용됩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단기소득의 일정액 가운데 투자나 임금 인상,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를 한다는 제도입니다. 투자 대상에는 차량, 기계, 업무용 건물과 토지, 특허나 상표권 등 유무형의 자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근데 이 세제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보니까 특혜 시비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그룹이 10조 5,500억 원을 들여서 삼성동 한전부지를 구입했는데요. 이걸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에 사옥, 자동차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호텔 등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공장이 아닌 사옥이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테마파크나 호텔, 판매시설까지 업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논란을 의식한 지 정부는 인정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년 2월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밝히기로 하면서 일단 발표를 미뤘습니다. 정부가 당장은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결정하진 않았지만 인정 범위에 따라서 현대차는 최대 수백억 원의 세금을 경감할 수 있어서 재벌 특혜 논란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 세제 개편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종교가 있다는 그런 어떤 모토를 종교인들은 아직 따르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당초 계획은 내년부터 바로 실시하기로 했었습니다.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자라고 했던 건데요. 기타 소득, 즉 사례금으로 과세를 하게 했던 이 방안이 1년 더 유예됐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후년으로 일단 밀어놓고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한 겁니다. 종교인 소득을 신설하고 종교단체의 원천 징수 의무를 지우고 종교인 자진 신고와 납부 등 수정 대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겁니다. 이건 종교인들과 집권 여당의 반발을 정부가 의식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년 더 미루고 수정안을 만들기로 하면서 당초 취지가 희석되는 건지 아닌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데요. 장내 파생상품 중에서는 코스피 200 선물과 옵션,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 대상이 됩니다.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해외 오픈마켓도 우리 정부에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스마트폰 등으로 우리가 앱을 구매할 때 국내 사업자, 국내에서 만들어서 앱을 만들어서 올려서 판매하는 국내 사업자들은 그동안 부가세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외국 업체들은 그 앱에 대해서 판매 수익에 대한 부가세를 내지 않았던 건데요. 외국 사업자를 일일이 다 받을 수가 없어서 구글이나 애플이 그 앱에 대한 부가세를 대신 내도록 한 겁니다. 그럼 국내 판매되는 앱에 대해서만 구글이나 애플이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건데 실효성이 있을지도 좀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고, 과연 그렇게 되면 국내 사용자들의 앱 사용료만 또 오르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